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단호한 리사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AMD가 삼성 파운드리의 일부 칩 물량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애플뿐만 아니라 챗GPT 열풍으로 엔비디아마저 TSMC 라인 입도 선매에 나서고 있고, 인텔도 외부 파운드리 물량을 TSMC에 의존하면서 AMD 입장에서 보면 생산 라인 확보를 놓고 여러 어려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는 A100, A800, H100, H800 등 첨단 GPU가 풍기를 빚을 만큼 잘 나가서 슈퍼 핫런의 재가동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텔도 AMD 입장에서는 골치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내년에 2024년 인텔 CPU 가운데 최대 25%가 TSMC 3나노급 노드에서 제작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텔과 애플이 서로 TSMC의 3나노에 몰릴 경우에 AMD가 원하는 CPU, GPU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대만을 방문 중인 리사수 AMD CEO가 TSMC 외에 다른 제조 파트너를 추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삼성 파운드리의 일부 주문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대만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지를 좀 남기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꽤 구체적으로 리사수는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1순위 제작 파트너는 당연히 TSMC고,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2순위를 생각할 여유는 없다는 식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리사수가 말한 답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리사수는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과 주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TSMC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게 바로 인스팅트 GPU입니다. 리사수는 이 인스팅트 MI300 GPU가 매우 복잡한 칩이라면서 칩이 복잡한 만큼 파운드리를 교체할 때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스팅트 GPU는 올 3분기에 출시하고 4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칩입니다. 이미 발표를 했죠. 칩 스펙 같은 것들 다 공개했던 칩입니다. 이 공신력이 높다는 아난드테크 같은 매체에서는 이 AMD의 MI300 GPU에 대해서 제품의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 GPU보다 못하지 않거나 더 낫지만, 엔비디아가 AI뿐만 아니라 쿠다와 같은 관련 소프트웨어 등 AI 인프라가 막강하기 때문에 AMD가 길을 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드러냈던 그런 칩입니다. 그만큼 제품 스펙만 놓고 보면 AMD의 주력 GPU로 혼이 담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력 제품이라는 뜻이죠. 리사수는 TSMC가 만든 5나노급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려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MD의 인스팅트 MI300 같은 복잡한 칩을 다룰 때 재설계 비용은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리사수는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MI300 시리즈 칩은 소형 칩 스태킹, 고급 패키징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합하기 때문에 TSMC 기술에 크게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TSMC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사실 일전에 AMD와 삼성 파운드리의 링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리사수가 언급한 5나노급에 생산되는 MI300 GPU처럼 양산이 임박했다기보다는 양산이 이제는 바로 코앞에 있는 제품이죠. 이런 제품에 대해서 삼성을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신모 원료, 높은 안목으로 세우는 장기적 전략에 가까운 얘기지 벌써 출시를 발표했고 하반기에 양산되는 그런 칩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사수의 단호함은 어찌 보면 파운드리 파트너 측면에서 TSMC 라인 확보가 AMD 입장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1순위, 그리고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되는 가장 프라이오리티가 가장 상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그런 이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봅니다. 사실 파운드리의 고객인 팹리스는 칩을 제작하기 1, 2년 전 설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파운드리 제작 라인을 감안해서 칩을 설계합니다. 이 팹리스 입장에서 기존에 해오던 파운드리가 아니라 새 파운드리와 일하게 되면 설계 회로를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즉 팹리스가 파운드리를 교체한다는 얘기는 파운드리의 새 생산 라인에 맞춰서 R&D 등의 많은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파운드리를 바꾸면 제작 공정에 맞춰서 최적화된 설계 도구를 제공하는 EDA도 툴도 바꿔야 합니다. 이 성가신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간성대로 파운드리를 선택하는 게 편하다는 뜻입니다.
팹리스 입장에서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생산 라인이 바뀌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령 TSMC에서 만들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특정 트랜지스터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발열 문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인을 찾기도 어렵죠. 공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웨이퍼 실물을 확인하는 데만 3개월가량이 걸립니다. 파운드리 교체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 해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팹리스가 파운드리 교체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칩이 고도화되면서 팹리스의 칩 설계에 따른 투자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점도 파운드리 교체를 팹리스가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로 꼽힙니다. 이 팹리스가 5나노급 칩을 설계하는 데는 5억 달러 남짓이 들죠. 3나노급 칩은 최대 15억 달러가 투입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칩에 배치해야 하는 트랜지스터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은 회로의 설계 인력, 검증 인력 증가뿐만 아니라 개발 기간의 증가도 의미합니다. 이 팹리스가 칩을 주문하고 실제로 만들어진 칩을 파운드리로부터 받아보는데 걸리는 리드 타임도 갈수록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팹리스로서는 칩 개발에 따라 투입해야 하는 매몰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파운드리 공정 특징, 이 고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칩 산업의 성격상 팹리스는 대형 파운드리 그리고 오랫동안 작업을 함께한 파운드리를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삼성이 TSMC에 맞서서 새 고객을 발굴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리사수의 발언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리사수 발언 중에 더 눈에 띄었던 것은 AMD가 최근 몇 년간 제품 생산을 사실상 모두 TSMC에 넘겼다고 밝힌 대목인데요. 작년 여름께 삼성이 AMD APU를 처음으로 14나노에서 수주했다는 디지타임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14나노 APU도 삼성이 수주한 게 아닐지는 불분명하지만 리사수 발언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닐 여지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삼성이 AMD 칩을 수주한다면 중저가 GPU 그리고 CPU와 GPU를 합친 제품인 APU부터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CPU를 맡긴다면 최신 칩보다는 크롬북용 프로세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크롬북용 프로세서도 5나노, 4나노 등 최신 노드로 만드는 프로세서입니다. 중요도가 AMD 입장에서 좀 떨어질 뿐이지 여전히 최신 노드의 칩이라는 뜻입니다. 이 AMD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부터 삼성에 맡김으로써 신규 파운드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면서 듀얼 파운드리 전략의 유효성을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리사수가 언급한 MI300 GPU 같은 경우는 삼성에 당장 맡기기에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칩입니다. 엔비디아, 인텔 GPU와 AI 경쟁의 최일선에 있는 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암페어 GPU를 삼성 8나노에 맡겼지만 당시 서버 GPU 같은 경우는 삼성이 아니라 TSMC를 고수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볼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리사수는 삼성 파운드리의 일부 칩을 맡길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번 언급을 통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듀얼 파운드리 전략은 AMD 입장에서는 항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톰스 하드웨어 같은 매체도 리사수가 일본 방문 때는 이 대만 방문 직전인 일본 방문 때는 가장 탄력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칩을 생산할 다른 제조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뷰의 장소, 때에 따라서 리사수가 더 단호하게 때로는 덜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번 대만 방문에서는 리사수가 소개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AMD 리사수의 발언을 놓고 파운드리와 팹리스 간의 관계를 좀 더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